구름이 몰려오는 하늘,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울린다. 조선 제19대 숙종 32년, 한 왕족이 영모죄로 죽임을 당했다. 그의 혈육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15년. 하지만 하늘은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수진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차림새는 남루했으나 그 얼굴에는 기품이 숨어 있었고 관상가는 그 얼굴에서 나라의 기틀을 움직일 운명이라고 예언하였다. 새벽이 산마루를 넘어왔고 기와 지붕에 이슬이 반짝였다.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상인들의 목청은 울림이 있었다. 달콤한 감이요! 꿀같은 감이요! 한양에서 온 비단이요! 귀한 부인들이 입을 만한 값진 옷감이요! 수지는 낡았으나 깨끗하게 다려진 한복을 여미고 작은 바구니를 손에 든 채 장터를 걸어갔다. 머리는 단정하게 따내렸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굳센 결기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쌀 파는 상인 앞에서 멈추더니 손바닥 위의 동전을 세며 속삭였다. 할머니 약값을 내고 나면 오늘은 죽으러 버텨야겠구나.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다. 한 행상의 수레가 덜컥 넘어지며 곡식 자루와 천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다. 주인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허둥지둥 물건을 주워 담았다. 그러나 이미 4-5명의 건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 두목이 나서서 말했다. 이보시오, 상인. 이 길을 지나려면 길세를 내야 하오.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시오. 행상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수령께 정식으로 세금을 바쳤소. 두목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그건 어제의 세금이고 오늘은 오늘의 세금이요. 건달들이 한 걸음 더 상인에게 다가서자 군중 사이에 긴장이 퍼졌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만 그때 수진이 발걸음을 옮겼다.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만들 하세요.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 군중이 술렁였다.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이 거지 계집이 나선다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썩 물러서거라.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행상은 그녀를 바라보며 낯선 경이로움과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그때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양반 최수령의 조카인 최민호가 수행들과 함께 장터로 들어섰다. 그는 말을 멈추고 군중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내 땅에서 무슨 소란이냐? 두목은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도련님, 그저 합당한 세금을 거두고 있었사옵니다. 민호의 시선이 수진에게 옮겨가고 손가락이 그녀를 가리켰다. 너 이리 오너라. 고개를 들라. 수진은 마지못해 다가와 고개를 들었다. 초라한 옷차림 너머로 드러난 단아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매가 빛났다. 민호의 입가에 흥미로운 웃음이 스쳤다. 이름과 내력을 말해라. 수진이라 하오. 박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어. 제 가문은 아버지와 함께 이미 사라졌어. 그때 군중 사이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긴 흰 수염을 늘어뜨린 관상가 홍 선생이 낡은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다. 비켜주시오! 하늘이 보여준 것을 보아야 하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숨을 삼키며 감탄하였다. 봉황의 눈, 옥 같은 이마, 덕스러운 입, 이 여인은 큰 운명을 지녔소. 근중은 술령이었다. 남루한데 귀인의 상이라니 혹시 진짜일까? 속삭임이 번졌다. 홍 선생의 시선은 행상에게 옮겨갔다. 젊은 상인, 그대의 눈매에는 숨은 용이 깃들었구나. 그대는 물건을 팔기 위해 태어난 이가 아니오. 행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노인장이 평범한 얼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시는구려. 그러자 홍 선생은 굳은 어조로 덧붙였다. 벚꽃이 지기 전에 이 두 얼굴이 이 땅의 정의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홍 선생의 말에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해가 기울 무렵 수지는 초가로 돌아와 병든 박 할머니의 이마에 수건을 얹었다. 방 안은 생강다림 냄새로 가득했다. 박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낮에 그 상인이 약과 쌀을 두고 갔다. 낯선 네가 어찌 그런 은정을 베풀겠느냐.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의 눈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알 수 없었어. 박 할머니는 결연히 말했다. 이제 말해야겠구나. 네 아버지는 이동호 대감이셨다. 그는 이강대군과 의형제였지. 네가 3살이었을 때 거짓 영모가 일어나 우리는 몸을 피해 섰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저는 너는 양반의 피를 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때가 올 때까지는 숨겨야 안전하다. 약속하거라, 얘야. 관아의 등잔불이 일렁이는 그날 저녁에 민호는 삼촌인 수령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수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관상가의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구나. 그 여인을 귀히 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아. 민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상인도 수상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같았어요. 뒷조사를 붙이겠습니다. 수령은 비열하게 웃었다. 급할 것 없다. 서두르지 말거라. 소문 하나, 누명 하나면 둘을 없애버리는 건 충분하다. 우선 내일 장터를 뒤흔들어 보자. 같은 시각 행상 원상인이 마을 밖 개울가 모닥불 옆에 홀로 앉아 수레의 숨은 칸을 열었다. 달빛 아래 대군가의 금인과 문서가 드러났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님, 아버님의 아들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어도 하늘은 뜻을 이루려 하시는가 보. 그때 그림자 속에서 홍 선생이 나타났다. 도련님! 행상은 급히 문서를 덮었다. 왜 이러십니까? 잘못 보신 것이오, 노인장. 홍 선생은 단호히 말했다. 그 눈과 이마, 40년 동안 나는 관상을 보았소. 그대는 이강대군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대를 15년 전에 죽었다 믿었으나 하늘은 숨겨두었구려. 행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내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도 아실 터이요. 홍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사실을 알렸다. 낮에 그 아가씨 수진 말입니다. 그녀는 이동호 대감의 딸입니다. 두 분의 아버지는 의형제 사이니 하늘이 정당한 혈통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요. 행상은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장터를 휩쓸었다. 최수령의 명이다. 수진을 도둑질 혐의로 체포한다. 수진은 놀라고 혼란스러워 허둥지둥 집에서 달려나왔다. 도둑질이라니, 저는 훔친 적이 없어. 최수령의 조카 민호가 말을 타고 나타나 비웃었다. 한상인이 너와 만난 뒤 은전을 잃었다고 했다. 목격자들이 너를 그의 수레 근처에서 봤다고 한다. 군중이 술렁이는 사이 행상 원상인이 군중을 뚫고 나와 외쳤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그 상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민호는 차갑게 명했다. 어제 온 상인은 너 하나뿐이 아니고 또 있었다. 둘 다 잡아라. 이 자는 도둑을 숨겨준 죄로, 이 여자는 도둑질한 죄로. 그때 홍 선생이 앞으로 나섰다. 하늘은 속임수를 볼 수 있지. 진실은 묻히지 않는 법이요. 그러자 민호가 화를 내며 거만한 태도로 소리쳤다. 그 늙은 자도 함께 결박하라. 미신으로 민심을 어지럽혔다. 얼마 뒤 관아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수진과 행상 원상인 그리고 홍 선생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수령은 위엄을 부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증거가 명백하다. 여인은 도둑질, 상인은 거짓 증언, 너희는 민심을 어지럽힌 죄다. 그러자 홍 선생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수령님, 이 늙은이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수령이 성급하게 대답하였다. 빨리 하시오. 홍 선생이 당당히 말하였다. 저는 옛 문헌들을, 족보를, 그리고 양반 문중의 기록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령께서 지금 잘못 처벌하려는 사람들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홍 선생의 말에 주위의 긴장감이 감돌자 곧이어 홍 선생이 폭탄 선언을 하였다. 이 여인 수지는 15년 전 거짓 영모죄로 고발받은 이동호 대감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은 이강대군의 아들로서 당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관아 전체에 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곧이어 민호가 발악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거짓말이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것들은 완전한 조작이야. 그러자 홍 선생이 옷에서 숨겨둔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출생 기록과 왕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도 가지고 있어. 행상 원상인이 주저하다가 옷에서 천천히 대군가의 금인을 꺼내었다. 햇살에 황금빛 문양이 번뜩이자 관아마당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이준호이고 이강대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그날 밤 살아남아 지금껏 숨어 지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다. 수진이 충격을 받아 그를 바라보았다.
수령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설령 저자가 그러하다 해도 저 여인의 신분은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때 박할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굳세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요. 상자 속에는 이시문중의 문장이 새겨진 옥비녀와 공문서가 있었다. 박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사실 마을의 늙은 여인이 아니요. 나는 이강대군 댁의 상궁이요. 그날 밤 의형제인 이대감의 아이를 안고 달아날 때 이것들을 가져왔어.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 최수령은 얼굴이 굳어진 채 끝까지 발뺌하였다. 이것도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다. 저 문서와 물건 또한 위조품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순간 홍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수진과 준호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하늘이 직접 증거를 보여줄 것이요. 수령나으리 저 두 사람을 함께 보시지요. 귀한 품격은 감출 수 없는 법. 왕족의 기계와 혈통은 얼굴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요. 수진과 준호가 나란히 섰다. 순간 장내는 고요해졌다.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빛과 기계에서는 왕족의 기품이 정말 또렷하게 드러났다. 군중이 술렁이며 서로 속삭였다. 봐라, 저 눈빛을. 평범한 이들이 아닐세. 정말로 왕실의 핏줄이었어. 이제 누구도 그들의 정체를 부정할 수 없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마을의 김이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최수령나리, 우리는 오랫동안 무리한 세금과 억울한 재판을 참고 견뎌왔어.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 하늘이 진실을 밝혀주셨어.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고을의 정당한 어른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쥔 채 환호를 터뜨렸다. 옳소. 이젠 더는 속지 않겠소. 저분들을 따르겠소. 군중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번져나갔고 최수령과 최민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민호가 광기 어린 눈으로 칼을 뽑으며 말했다. 저 가짜와 농민들에게 무너지지 않겠다. 그가 수진에게 달려들자 이준호가 칼을 뺐으며 몸을 던져 막았다. 칼이 꺾이며 바닥에 떨어졌다. 곧바로 민호는 제압당하였다. 이준호는 단호히 말하였다. 칼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법.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고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최수령, 최민호, 그대들은 이 마을과 정의에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오. 군중이 술렁이며 환호와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을 터뜨렸다. 그 순간 이준호가 큰 목소리로 명하였다. 여봐라! 최수령과 최민호를 당장 결박하라! 이는 왕족의 명이니 거역하는 자는 곧 반역이다! 포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쇠사슬이 덜컥 채워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 마침내 권세를 믿고 백성을 짓밟던 자들이 땅에 엎드려 끌려가는 순간 모여있던 백성들의 가슴에서는 터져나오는 듯 환성이 온 고을에 울려 퍼졌다. 한 달이 흘렀다. 봄비가 고을의 먼지를 씻어냈다.
장터는 정직한 흥정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삼배 공방을 열어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고용했다. 품삯으로 받는 돈은 공정했고 하루의 노동은 하루의 밥이 되었다. 이준호는 길세 장부를 공개하고 야간 순찰을 세워 백성을 지켰다. 아이들은 마을의 밤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수진과 이준호는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준호에게 물었다. 우리가 정말로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이를 살리거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의 정의가 살아있게 할 수는 있지. 그것으로 내일이 새롭게 바뀌는 거고. 그때 홍 선생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가을 달이 뜨기 전에 두 사람은 혼인할 것이요.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준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 게 아니요. 서로를 믿고 내린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요. 장터에는 웃음과 등불이 가득했고 연기는 저녁 하늘로 피어올랐다. 하늘은 거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으되 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